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제대로 알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 상속증여에 관련된 이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준비해 온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이 기본적인 이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상속이라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뭐 사례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거, 여러분들이 당장 맞닥뜨려지는 이 사례들은요, 실전 사례입니다. 세상 쉬운 거 없어요. 세상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상속세를 내야 상속받는 것처럼 사실 어렵게 공부를 해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째 시간의 사례, 이런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요게 실제 자문이 들어왔던 사례거든요. 자, 보시면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는 가족들인 아내와 아들, 딸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 명의 미국 내 부동산, 돌아가신 분이 미국의 재산이 있네요. 그죠? 이 미국 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세 내야 됩니까? 그럼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요?가 되네요. 자,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늘 사례로 접하는 이제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제 세금 내야 돼요? 나는 상속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죠? 상속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죠? 상속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또 있죠. 상속세를 얼마나 이 절세를 할 수 있나요? 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비거주자다, 뭔 거주자다, 피상속인이다, 상속인이다, 상속 재산이 법정 상속분이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익혀두시면 모든 사례에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쓰여지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 상속세 내려면, 상속재산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과세관청과 맞서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 절세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007 칠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 007 칠판인데요. 너무 없어 보이나요? 자, 이게 뭐 여러분 그 지붕이 없는 학교 교실에서도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 한번 보시면 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있죠. 또 누가 이 자식들을 넣죠. 이 아들하고 이 딸이 있단 말이죠. 공평하게 아들, 딸 아주 100점짜리를 낳았네요. 자, 이렇게 네 가족이 구성되는 걸 항상 기본적인 제가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특이하게 남편이 돌아가셔요. 항상 희한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그래도 남편이 먼저 가세요. 근데 가실 때 어떻게 가신다? 이게 총을 피를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피상속인이 되네.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죠. 그리고 남으신 분들 요 세 분, 요 가족, 요 세 분이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뭐예요? 배우자와 직계 밑으로 내려간 사람 뭐라 한다? 비속. 위로 올라가서 아빠, 엄마. 그러니까 남편의 아빠, 엄마. 아내의 입장에서 뭐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분이 이제 직계 존속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직계 비속.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1순위 상속인인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개념이 나왔죠.
그럼 이제 상속 순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상속 순위 1순위는 보시면은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 배우자, 아내가 배우자죠.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은 이 자식들을 못 놓고 이분이 사망하셨다 이러면 부모님과 이 아내, 이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작네. 칠판이 작네 이게. 예, 부모님과 이 아내가 2순위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남편의 형제 자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가 3순위.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러니까 아버지, 삼촌의 자식들. 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이제 4순위 상속인데 뭐 4순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1, 2, 3순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상속 포기해버리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4순위까지 가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순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상속 순위가 이미 나왔죠. 1순위. 대부분 이제 1순위로 진행하게 되겠죠. 1순위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포기를 하면 이 1순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죠? 이 포기한 사람의 지분까지 나머지들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게 상속 순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상속 지분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판서를 하는 이유가 이 아내가 한 50%를 가산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5, 1, 1 이렇게 비율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 대 1 대 1 비율로 가져가요. 그럼 이러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 이게 계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을 곱해가지고 항상 비율을 1.5가 아니라 3 대 2 대 2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은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 딸을 어떻게 한다? 3대 2대 2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편하니까 이거를 합치면은 5, 7이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남긴 재산, 남편이 남긴 재산의 7분의 3은 아내가, 7분의 2는 딸이, 7분의 2는 아들이 요렇게 가져간다. 그죠? 요렇게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명쾌한 판서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이 교재를 책으로 써서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겠지만 요거를 제일 이제 이 알아먹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1.5를 그냥 3으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알아먹기 쉽다. 그래서 아내와 그 자식들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들하고 딸이 2명 있다. 그럼 어때요? 3대 2대 2대 2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5, 7, 9죠. 그러니까 9분의 3, 9분의 7,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그러니까 밑에 9를 붙여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상속 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져가냐. 그러니까 아빠가 9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억, 2억, 2억, 2억 나눠 가지면 된다. 네, 근데 9억 남기셨다고 해서 3억, 2억, 2억을 가져가지는 않겠죠. 왜? 뭐 상속세도 내야 되고, 그죠? 아빠가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빼고 다 해서 나눠 가질 상속 재산이 이제 9억이다라고 한다면 3억, 2억, 2억, 2억씩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내 재산을 막 남기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걸 냅다 받아 먹는 사람들이 상속인.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성립하고 그러면 이분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가진 상속 지분은 3대 2대 2대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 2대 2죠. 그러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상속세를 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주자, 비거주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가 뭐냐? 이제 거주자는 요 제일 중요한 게 세금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와 미국에 재산이 있는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에 있어서 남편이 미국의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비거주자라 함은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 하는데 거주자는 누구냐면 국내에 사는 사람. 그게 거주자예요. 그 다음에 일 과세 기간 동안 183일 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183일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거주자고 아닌 사람.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안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비거주자야. 그래서 비거주자는 뭐 국내 재산이든 해외 재산이든 다 과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부동산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야. 그죠? 그래서 국내외 모든 재산 다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피상속인이 지금 본 사안처럼 남편처럼 비거주자이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재산이 지금 아니죠. 왜? 미국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고 상속인들이 다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야. 그러면 이거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없이 3대 2대 2,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를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7분의 3 이렇게 등기를 하면 되는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야 거기 누가 살 거야? 그럼 우리 영원히 그러면 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만 가지는 거야? 아니죠. 분할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하나를 지분으로 가지게 되면 이 처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금액으로 나눠 가진다. 이거 어떻게 분할할 거냐? 아빠가 남긴 현금을 뭐 딸이 가지고 부동산은 아내가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대지는 아들이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분할 방법은 이제 이 사람들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뭐죠? 분할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재판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사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속세의 기본 개념을 익히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속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개념은 이제 상속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